발표자들 격려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다 같이 힘을 모으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역시 네 분이 나와 있고 오늘 지금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경선 방식으로 어떤 분이 박수를 많이 받는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 인기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꼭 무슨 발표하신 의견 그룹의 입장이 좋아서 박수를 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친소 관계로 박수를 쳐주셔도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크게 박수를 치셔서 잠도 좀 깨우시고 분위기를 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순서를 지명해서 박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식 의장님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나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김태혁 동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경채 동지. 감사합니다. 우열을 전혀 가릴 수 없는 국민의 경쟁이 소속되는 저도 다음 당대회 때는 입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저하고 친한 장석준 부대표하고 의견 그룹을 둘이서 만들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 주도권 토론을 곧 할 텐데요. 그걸 하고 좀 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쉬는 시간에 질문을 청중 우리 당원 동지들께 좀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두 분 주도권 토론을 보시다시피 문자로만 봤는데요. 휴식 시간에 좋은 의견이십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제가 시간을 남겨서 시간이 가능하면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획된 건 요거니까요. 저도 별로 권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매번 쟁쟁한 토론자 사이에 끼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반드시 이 답변을 요청하는 분들을 좀 지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마 당원 동지들 질문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죄송하지만 모든 분들 질문을 순서 없이 다 받으면 아마 내일 새벽에 우리가 회의를 마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두 분 정도로 제안해서 우리 기획하시는 쪽에서 정리를 해서 질문을 이렇게 토론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두 분의 질문이 없으신 경우에 두 분 이하의 질문이 나올 경우에는 질문하신 분만큼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당원께서 혹시 지지하는 어떤 의견 그룹, 어떤 의견에서 질문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지지하시는 그룹에 질문을 해주셔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도권 토론을 윤현식 동지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 토론이었나요? 너무 저에게 질문을 많이 주셔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뭔가 큰 죄를 진 게 아닌가. 근데 그 이후에는 별로 그렇게 질의가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 순간 관심이 없어진 게 아닌가. 또 그런 걱정을 또 하게 됩니다. 진짜 들었다 놨다 오락내락하는 그런 기분이 지금 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나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프레젠테이션이 약간 모자라게 됐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당의 미래 질문이 나오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굉장히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당의 미래가 생각하는 그 합의할 수 있는 진보의 가치가 뭐냐 라는 질문이 좀 은근히 나와주길 바랐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주도권 질문을 사실 동지부스 질문을 준비하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가치를 당의 미래는 그 가치를 노동이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어떤 이 자본주의의 모습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지금 촉발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 그 문제점들이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게 비정규 불안정 노동일 것이고요. 그러나 그런 어떤 노동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생태든 평화든 뭐 소수자든 장애인이든 모든 부분에서 사실 노동이라는 것이 그 모든 문제를 꿰뚫는 하나의 축이라고 당의 미래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 역시도 노동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노동이라는 가치 그리고 그 지난 3월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됐던 그 4대 그 원칙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합의되고 그 원칙이 같이 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도탁하게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진보의 재구성, 진보의 재편이라는 그런 논의가 좀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당의 미래 입장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당의 미래가 이제 다른 여러 그룹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보면서 사실 아까 이제 그 3인 모임에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당을 중심으로 해서 노세 정책을 세우고 뭐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크게 좀 재편을 해보자라는 그 저는 뭐 이렇게 그렇게 갔으면 정말 좋겠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내부에서도 역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저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의 미래에 참여하신 모든 참여자들께서도 사실 이런 논의가 정말 아주 다 할 얘기 다 하고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미천 다 드러낸 후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당의 당원으로서 이 당을 같이 하는 우리 활동가들 동지들로서 이제 합의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보자라는 데에 저희도 관심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통합이라든가 연대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은 반드시 깨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의 미래는 이런 차이가 여기서 완전히 드러나고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마치 이렇게 저 마무리 발언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재편을 이야기하시는 나경희 조동주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9월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두 가지 결정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새정연하고는 통합하지 않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가 진보 재편에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얘기죠. 그게 작년 3월달 우리 전국위원회 결의하고 거의 저는 뭐 같은 얘기이고 실적으로 우리 당의 결정이 더 강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두 번째에서 그 새정연과의 연합은 없다, 뭐 그 통합은 없다, 뭐 이런 어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나온 것은 야권연대, 선거를 앞둔 야권연대를 굉장히 기민하게 판단하고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선거 때 정당이 정치를 한 정당이 특히 야권이 지금과 같은 어떤 그 정치 관계법 구조 속에서 연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연대하고 뭐 그 야권이 어떤 그 이제 구도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만일 우리가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식으로 재편이 된 후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진보적 가치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단의 공직을 어느 정도 분할하기 위한 차원에서 야권 연대의 논의가 진척이 될 경우에 그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이 전국위원회에서 새정연과 통합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하면서 다만 야권연대는 뭐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로 입장을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노동당이 뭐 모든 형태의 야권연대를 부정하는 정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만 보더라도
우리 당에 당선된 일부 의원들 중에 당의 당론과 절차 당론에 따라서 야권연대를 시도했고 당선된 분도 계십니다. 우리 당이 그것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당 입장에서, 우리 당원 입장에서 우려할 수 있는 것은 전면적으로 총선 때 야권연대를 하고 그것을 기화로 대선 정권교체, 다시 말하면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양보하는 조건으로 총선 때 전면적인 야권연대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는 경우가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저는 당연하다고 합니다. 근데 자칫 서로 대립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저는 그닥 모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 진보 정치가 분할되어 있고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정의당을 선택할 수 있는 뭐 일종의 경로 우전성에 따르면 그런 정도의 길 외에는 제가 보았을 때 논리적으로 다른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당과의 진보 재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신들의 견해가 노동당에 의해서 제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그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제 지금 우리 입장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이 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판단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신자파 당원회의에 어떤 동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가치, 제시한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제 세력 얘기하시면서 민주노총의 혁신 세력, 독색당 뭐 등등등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궁금한 것은 정말 그것이 좀 전에도 이제 제가 어떤 주관적 판단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객관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조성이 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지금 계속 피력하고 계신 건지 그걸 좀 분명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질문 드리기 전에 아까 미리 답하신 부분 있잖아요. 대표님 어떤 전망에 대해서 노동을 답하신 거 제가 준비했었습니다. 아쉽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세력들과의 고리는 일단 정책이라든지 아젠다를 통해서 확고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각 조직 간의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신자파 당원의 구성원 뿐만 아니라 당원들을 통해서. 그래서 차후에 당원들께서 이 기획을 추진해 주신다면 내년부터 같이 준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모르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공평하기 때문에 우리 3인 모임께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어디서 질문이 나오는데 반독좌파라는 어떤 프레임을 만드셨는데 사실상 반독좌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반독 우파와 대비되는 어떤 그런 선에서 과연 어떤 이 진보적 적실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을까? 예컨대 우리 평화공화국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당에서 반독좌파라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유효한 어떤 적실성이 무엇이 있을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PPT를 또 띄웠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못 띄우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독좌파란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일종의 마케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종북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이것은 우리 진보 진영만이 아니라 진보 진영은 사실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종북 이데올로기가 지나치게 강하게 압도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북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자라는 게 첫 번째 문제의식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념이나 노선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 마케팅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반독좌파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게 뭐냐면 북한 일단 지배체제는 이미 근대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이런 질서 체제가 아니 조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북한의 지배질서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표시하자는 것. 두 번째는 한편으로는 뭐 그 교류협력이라든가 인도적 지원 이런 걸 통해서 북한 내부의 민주주의를 확산시키자. 그래야만 북한 내부의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주체들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그걸 한마디로 반북자파로 표현한 것이고 그 반북자파라고 표현한 문제의식의 핵심은 마케팅에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노동원 당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0분입니다. 사실은 그 상임 모임 동지들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틀의 통합한데 당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하신 걸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훈훈합니다. 힘을 모아서 당을 잘 살렸으면 좋겠고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다른 분한테 드릴게요. 저기 제가 소심한 사람은 아닌데요. 윤현식 동지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호 기관지에 쓰신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걸 외우게 됐는데요. 녹색을 탈색시키고 색깔을 바꿔서 대중적 인기를 얻자는 주장 또한 노동당 노선의 왜곡임을 분명히 하자라고 쓰셨습니다. 여기에 녹색 좌파의 길도 포함되는 건가요? 녹색 좌파는 제가 알기로는 적색을 탈색시키려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죠? 예. 근데 다만 이제 그 적색 옆에 녹색을 붙이셨는데, 저는 그것이 뭐 유효하다고 생각은 뭐 하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을 굳이 뭐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3인 모임이 충격을 받으셨다고요.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동안 잠시 여담을 좀 한 거고요. 자, 보시죠. 최근 많이 당원들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진보정의연구소가요 2014년 정의당 당원 정치직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원 1,3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당원과 당원자 수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표본수가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도 꽤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른 진보 정당들과의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결과가 보시죠. 결과가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65.5%가 찬성했습니다. 적합한 정당은? 이라고 복수의 답을 물었습니다. 결과 보시죠. 복수의 답입니다. 86.9%가 노동당, 75.3%가 녹색당입니다. 우리 노동당을 정의당 당원들께서 상당히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정의당 당원들이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보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냐 이런 식의 기사가 났어요. 저도 사실 살아가면서 짝사랑을 많이 받아본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좋기도 하고 좀 미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 다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2016년 총선에서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과의 선거연대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34.4%, 통진당 빼고 나머지 야권의 찬성. 38.2% 모든 야당과 당연 찬성. 잘 보십시오. 노동당과 녹색당과 해야 된다는 것은 19.2% 불과합니다. 무려 72.6%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선거연대 단일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성자 중에서 55%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새누리당 후보 당선을 막는 것이 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이 기사의 제목은 정의당의 당원들 새정연과의 야권연대 적극적 나서 이런 기사 제목이 됐어야 되는 것도 맞죠. 더 충격적인 겁니다. 2016년 총선 전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포함된 야권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41.3% 반대죠. 가장 많습니다. 잘 보시면 32.8이 적극적으로 임해한다. 10.8은 필요하지만 가능하진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반이다. 심지어 새정연과의 통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정의당 중에 절반인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 정의당이 통합 외에는 별다른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반지합니다. 두 번째, 만약 노동당이 정당과 통합하면 선거 때마다 극심한 내포를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정당은 또다시 분열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조사 결과를 제가 분석한 내용이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남영실 동지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차이와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 저 이제 당원들의 정치 의식을 묻는 설문조사인데요. 저거는 매우 유의미한 앞으로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 당원들의 의사에 기반해서 당을 운영하기 위한 매우 유의미한 결과라고 봅니다. 저 통계에도 불구하고 당을 이렇게 가자라고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저 통계를 있는 그대로 있고 저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가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당에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실시했던 이념 지표에 대한 설문조사에는 압도적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당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당헌 강령에는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를 지향한다고 하는 문구가 명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정당이 그 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당원들의 생각을 가능한 많이 취합해서 자료를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렇게 확인된 정의당 당원들의 생각 중에서는 우리가 보았을 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것대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을 정치적 의지로 읽거나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영실 동지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재편론 하실 때 진보신당부터 말씀하신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다 진보신당 출신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노동당은 진보신당과 노동당이 합당한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 하여당 당원 동지들의 역사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서 말씀하시길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여당 동지도 한 번 더 나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사실 재편론이 다자구도 해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 다자구도를 만든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민노당 나와서 진보신당 만든 거 우리 아닙니까? 다자구도를 축구한 당원이 바로 우리. 그리고 노동당의 이 어려운 현실을 만든 책임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 조직이란지 당원 수를 언급하면서 정의당과 통합하면 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당이 어렵다, 합치면 주도권 잡을 수 있다, 이 모순화법입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나오는 이 주장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 당원들한테 힘을 많이 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벌써 듣고 싶은데요, 시간이 짧게 남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네, 2분 40초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자구도를 만든 장본인이 우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다자구도는 항상 옳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다른 판단을 우리는 또한 필요하다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차에 걸쳐서 강조하고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어도 사실 이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은 시기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정치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답답함을 느끼는 절절함에 공감한다면, 저는 비록 이 다자구도를 우리가 만들기도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끝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동지들께 호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책당부에서 아마 가장 구체적인 기인 프로그램을 제출한 게 이제 저희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예를 들어 청년 사업이라든지 조직이나 재정 문제에서 좀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상 많이 필요하시니까 거기까지 가름하고요.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당이 어렵다 하는데요, 가능성과 힘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모아내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당의 역사와 당원들의 힘을 믿고서 우리의 가능성을 희망으로 만들고 정치적 힘으로 만들어냅시다. 마치겠습니다. 수도권 토론의 시간을 다들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 그 1차 토론회 때도 제가 참석하면서 우리 당의 힘이 이 토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도 제가 또 느끼는 것은 저는 토론을 많이 하는 직종에서 일을 합니다만 이렇게 3시간 이상, 4시간 가까이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내용이 있는 토론을 하는 걸 보고 우리 당에 힘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나도원 동지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4분 토론자들도 어떤 토론의 장에 가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자기의 주장을 당당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뛰어난 토론을 지금 하셨습니다만 오늘 토론회를 빛내는 것은 역시 이 4시간째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이 토론회를 만들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우리들의 관심, 우리들의 문제의식 그것이 저희 당의 힘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토론을 경청해 주신 동지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순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원들께서 이제 직접 참여하시는 시간입니다. 대체로 제가 10시 한 반 정도까지는 토론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뒤풀이도 소중하니까요. 지금 시간이 9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동안에는 같이 오신 동지들하고 협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한 15분 정도 휴식을 갖고 9시 50분에 토론회를 다시 시작하는데 딱 40분만 힘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휴식하시겠습니다. 질문을 보내주고 계셔서 약간 정리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안내 말씀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지금 한 40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마음속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질문하시고 싶은 것들이 아마 꽤 있을 겁니다. 질문을 못 보내셨지만 또는 의견이 있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질의응답 시작하자마자 이 빨간 포스트잇이 당원 동지들께 아마 한 장씩 배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토론하신 4분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 의견을 제시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어떤 제안을 써 주셔도 좋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냥 오늘 토론을 본 소감이 어떻다, 우리 당에 뭘 기대한다, 또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동지들 모두 다 여기에 짧은 글을 쓰셔서 토론이 마치면 밖에 나가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에서는 아무래도 기획 의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 3시간, 4시간 토론하신 동지들 격려하기도 하고 또 우리 전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의견을 많이 제안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짧게라도 쓰셔서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나가시면서 게시판에 부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되신 대로 먼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질문 순서는 사다리가 아마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우선 제가 질문을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자께서는 해당되시는 질문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보시다시피 이 앞에 시간을 재는 전광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발언을 해주시는데요. 그렇더라도 3분은 넘지 않도록 가능하시면 한 2분 내외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질문, 제 소리에 있는 순서대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 동지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노동정치연대의 의결기구 승인은 급박하고 무리한 요구라 생각하지 않는지, 노동정치연대의 의결기구 승인은 급박하고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전당적 실천은 빨간날 캠페인뿐이었다 언급한 사례들은 개별적, 자발적 당원들의 노력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러고도 당적으로 할 만큼 했다고 보는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네,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신 분이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노동정치연대가 진보혁신회의를 통해서 그 회의에 참여하고 있던 노동당, 정의당, 진보교연 또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각각의 의결기구의 논의를 통해서 진보 재편안을 마련하자고 하는 최소한의 조직 내 합의를 가지고 좀 더 힘있게 진보 재편 논의를 이렇게 진행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지방선거 직후에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노동당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노동당 내부의 정치 일정이나 어떤 의결기구의 협약에 맞지 않는 급박한 이런 요구 아니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정치 재편이라고 하는 목표로 진보 혁신회의에 우리 당은 그 당시에 이미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진보 정치 진보 혁신회의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방선거 이후에 이 준이라고 하는 준비 모임의 위상을 본조직으로 출범하는데 각각의 조직이 최소한의 의결기구에서 이것을 합의해달라고 하는 요청은 이 논의를 지속하고 이 논의를 조금 더 정돈된 힘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수순이었고 이것은 우리 노동당 입장에서도 지방선거 전부터 사실 이미 예상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급박하게 제출됐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대표단 회의에서 당내 일정 대표단 회의에서 논의의 유보를 결정할 게 아니라 언제까지 우리 내부에서 논의하겠소라고 시간을 받는 노력을 더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단 회의를 통해서 유보를 최종 결정한 것은 조금 아쉬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당이 전당적인 실천을 한 것은 빨간날 캠페인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빨간날 캠페인도 전 당적인 실천을 요청했던 그런 실천이었습니다. 2014년 올해 6월 달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어려운 조직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들은 적지 않은 후보들을 발굴해서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에 분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후보를 주민들에게 노동당의 이름으로 소개하고 당의 이념과 실천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선 전략에는 실패했지만 그런 노력은 언젠가는 진보정치 진영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궐선거도 우리 전당적인 힘을 기울여서 실천했습니다. 노동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기 전에도 내외부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계속해서 필요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우리 당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단지 개인적인 노력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당이 어떻게 해서든 간에 노동자 계급의 투쟁에 힘이 되고 정치적 지지 지원 넘어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직적, 그다음에 그 조직을 이루는 개인들의 이렇게 헌신적인 공감과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거 자료 정리한다고 나경채 동지가 이야기하시는 것을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식동대에게 오는 질문입니다. 평등 생태평화라는 노동당 슬로건은 여타 진보 정당과 차이점을 드러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당의 차이점을 대중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것이 또다시 통합 논쟁을 일으킨 근본 원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의당과 통진당에 비해 우리 당의 실질적 차이는 결국 북한에 대한 입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핵심은 통진당과의 차별성, 북한과의 관계 이외에 정의당과의 실질적인 어떤 강경적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노동당의 강령은 사회주의 강령입니다. 우리 3인 모임에서 많이 비판을 하고 계시지만 사회주의 강령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당 강령이 이야기하는 평등생태 평화의 공화국은 바로 그 공화국을 만들어 나가는 기본적 가치와 이념이 사회주의 노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내용적으로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인 측면의 차이에서는 저는 그 주체라고 봅니다. 과거에 그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상당 부분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결합하는 그 다수 주체 중에 물론 그 당시에 그 민주노동당 쪽도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반대편에서 소위 말하는 참여계 자유주의 인사들에 대한 그 문제들 특히 그 DJ 노무현 민주 그 정권이 들어섰던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사람들의 반노동적이고 그 반인권적인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 대한 반성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했었던 것인데 지금도 여전히 그 구조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과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고 그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 속에서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숙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나도원 당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설문조사에 대한 해석대로라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의원을 뽑은 지지한 우리 당 당원들은 탈당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아마 잘 대답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생각드렸습니다. 예. 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이 우리 당한테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우리 당의 당원의 후보는 나가지 않았고 좌파 계열에서 두 양쪽의 후보가 나갔고 당이 결정한 후보가 있었고 또 당원연대 탈당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초래된 것에 대해서 사실 당의 주요 활동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고심 끝에 비판적 지지를 하신 당원들의 그 마음,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좀 더 나아지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그 고심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경대 동지처럼 그렇게 다수였다는 것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다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지들의 마음을 끌어모을 수 있는 당을 우리가 만들어냅시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3인 모임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 중심이 현재 민주당 수혈 세력인 게 사실입니다. 주장하신 내용도 민주당에서 다 수렴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진보정당의 3인주의와 민주당이 또는 시민운동이 하는 그런 정책들이 무엇이 다른가요? 이렇게 질문을 글쎄요, 그건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이 3인주의적이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새누리나 새정연이나 비슷하게 현재 신자유주의라는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새민연과 새정연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하신 분이 어떤 관점에서 삼인주의와 저희가 주장하는 삼인주의와 그 새정연이 주장하는 그 이념 노선이 같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로서는 사실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요. 가령 아까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형 삼인주의의 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저희가 제시했던 한국형 삼인주의의 상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삼인주의의 상과도 약간은 다릅니다. 가령 전통적인 삼인주의는 그 노사정 코퍼레티즘에 기반해서 국가의 역할이 상당히 강화된 그러한 이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영역 대신에 시민사회 영역을 훨씬 더 강화함으로써 가령 그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그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도 고려해서 만들어낸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1차 아마 질문에 대한 질문은 네 분에게 다 한 거 맞죠? 예, 제가 앞에 있으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아마 네 분의 입장 차이를 좀 드러낼 수도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었어요. 우리 당이 진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시는지 네 분 다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진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시는지 그냥 말로만의 위기가 아닌 누란의 위기, 생존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우선 이야기하시고요. 이어서 연관돼서 우리 당이 앞으로 향후 차기 총선 이후까지 지속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가부를 좀 정확히 입장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시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하시면 어떤 게 필요한지. 예. 원래 제가 질문을 요청드렸던 순서대로 나경채 의원부터 먼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두 개인데요. 우리 당은 위기인가라고 하는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당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의 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만에 20%가 당권자의 수가 감소했고 공직자의 수는 5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재정도 위기입니다. 우리 당원들의 힘으로 기관지를 만드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지만 기관지 수입까지 포함하더라도 당의 전체 수입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자체적으로 발간한 보고서를 한 달쯤 전에 봤는데요. 서울시장은 내년 6월이 지나면 재정적으로 더 이상 운영이 곤란할 지경이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만 위기인 것은 아니다. 진보 정치, 진보 운동 전체가 위기적 상황을 맞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총선 이후에 우리 당이 지속 가능한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총선 이전에 우리 당이 중심이 되어서 진보 정치 재편에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당이 전속 가능한지 더 중요하지만 노동당의 힘으로 진보 정치를 전속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없는지를 찾는 것이 보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현식 당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오늘 이 정책당대회에서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 당의 위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책당대회가 그 당의 노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 당이 지금까지 어떤 그 과정 거쳤고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앞으로 어떤 실천을 고민해야 되는가라는 얘기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오늘의 이 정책당대회의 메인 주제는 우리 당을 지금 다른 정당과 합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당의 색깔을 바꿀 것이냐 라는 논의로 지금 점철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만큼 이 당의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당은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차기 총선 이후까지 이 당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차기 총선 이후까지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진짜 진보 정치의 한 축이 되어서 진보 정치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당의 미래를 진보 정치의 미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실천적 방향을 여기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계획할 수 있느냐가 저는 2016년 총선 이후에 이 당의 존속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정책 당대회 이후에 계속해서 함께 논의해야 될 부분은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을 중심에 놓고 당이 만들어 놓은 가치와 당이 만들어 놓은 강령 그리고 당이 만들어 놓은 장기 성장 전략을 우리가 제대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진보 정치 전반에 걸친 어떤 그 진보의 기획과 그리고 보수 정당과 대응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면서 전체적인 진보 정치를 제대로 재편할 수 있는 하나의 축으로 우리가 선다라면 2016년 이후에 우리 당은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이거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자리에서 정책 당대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도원 동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님 갑자기 질문 때문에 분위기가 숙연해져서요. 안타깝습니다.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죠. 특히나 조직, 그다음에 정치적 역량에 있어서는 위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비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이대로 저는 내일 모레 이사를 가거든요. 집에 표현하면 비유하면 그냥 우리가 살던 집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비도 새기도 하고 바람도 불고 그냥 이 집을 잘 청소하고 땜질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딴 집을 아예 이사가 딴 집을 상립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제대로 고치자는 겁니다. 리모델링 하자. 그렇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죠. 특히나 우리 당은 아직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들을 모아내는 것이야말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엽 동지. 네, 저도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누란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시는데 첫 번째가 한쪽은 변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 한쪽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두 세력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당을 이끌어왔던 주도 세력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위기의 그 가장 큰 징후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두 세력 모두가 재편을 할 것인지 독점 남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장하지 앞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서 새로운 대안,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조직적 대안이 무엇인지 당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추상적인 원칙만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위기의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징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진보 재편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불행한 건지 어떤 건지 잘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역 당협이 상당히 튼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은 변화할 생각이 없고 한쪽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 상황은 내년 총선을 경유하면서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향후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통된 합의 지점이 없는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내년 총선 이후에는 사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당의 존립이 의무시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당의 전체를 놓고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분위기가 숙연해졌다고 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당 위기냐 아니냐.
위기라면 어떤 종류의 위기냐, 그 돌파할 방안은 뭐냐, 서로 의견이 다르신 점을 아마 동지들께서 확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순서를 바꾸었어요. 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인 모임의 김태혁 동지께서 맨 먼저 답을 해주시는데요. 아까 질문하고 조금 다른 질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삼인주의 굳이 노동당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이것도 아주 직선적인 질문입니다. 글쎄요. 저는 아주 간단한 질문, 단순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운동성, 그러니까 원칙에 근거한 운동성이 가장 높은 조직이 어디냐라고 본다면 저는 노동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당의 경우, 특히 뭐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그 녹색당은 이념에 충실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정의당이나 새민련이나 혹은 기타 다른 대한 정당에 비해서 노동당의 경우 당원들의 충성도가 매우 높고 전통적으로 계급 중심성, 운동 중심성에 충실해왔던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당이 가장 먼저 3인주의로 옷을 갈아입고 거기에 기초해서 다른 당들을 견인해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느냐. 그 단기적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혹은 몇몇 유력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조직적으로 결단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데는 노동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순서를 거꾸로 했기 때문에 나도원 동지께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질문이 조금 너무 짧았고 단순해서 제가 비슷한 질문을 하나로 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묶었습니다. 현시기 새로운 노동운동과 녹색 정치운동이 만나는 핵심 활동은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진보적 의제에서 지역정치 의제가 좀 부족하다. 녹색 좌파는 대중적 지역정치 의제로 어떤 것을 제안하고 싶은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좌파 정치연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론한 조직들의 고리는 아까 말씀드린 4개가 있는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당 여기 없는 타 당의 이야기를 척파하는 것은 실례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녹색당의 사상적 리더인 김전철 선생이 기본소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뭐냐죠? 공동운영연장, 우리 당으로 치면 당대표입니다. 이분이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 의제로 채택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습니다. 이 기본소득이 하나 있죠. 두 번째, 그 선거에서 김수민 후보, 진보신당 출신입니다. 이분이 녹색당도 현실 정치에 적극 개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기관지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미래가 있다면 녹색이라는 좋은 특집을 했죠. 거기서 녹색당 정책위 의장이 당내의 녹색 좌파 혹은 녹색 사회주의 주장 그룹들과 만나고 싶고 협력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종합해 볼 때 2016년 총선 때 그들과 강력한 고리를 만들 수 있고 절대 경쟁한 통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 정책을 가지고 꾸릴 명분과 현실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노동조직과 이런 녹색 세력을 합칠 수 있는 고리는 비정규 불안정 노동입니다. 프레카리아트라고 하죠. 이것은 경제 산업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그와 다른 녹색 경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작업이 서구에서는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도 조만간 이 국내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산업 구조가 바뀐다는 것은 노동 구조가 바뀐다는 것이고 노동 구조가 바뀐다는 것은 노동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 비정규 불안정 노동과 이 산업 노동 구조를 엮어내는 고리로서 비정규 불안정 노동 문제 해결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우리 당이 노동당이라는 이름을 걸었는데 사실 좀 더 강하게 이 체제가 투쟁하는 면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현장에 가서 열심히 싸우는 분들이 동지가 많지만 하나로 모아낸 힘이 약했습니다. 이 저항하는 정당, 저항하는 좌파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세력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정치 의제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쉽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사실 박영재 동지라든지 그 재편을 주장하시는 강상구 동지 지금 듣기 오셨네요. 김주정 동지는 제가 네, 정말로 존경하는 분. 이분들에게 신짜파 당원을 포함해서 많은 당원들이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녹색 좌파를 한다면은 그 지금 시각해진 문제가 바로 이제 뭐 핵발전소 문제, 송정탑 문제 등등 있죠. 특히나 농업 문제. 우리 농업위원회가 아주 모범적인 위원회입니다. 저기 가서 그 농업위원회 그 후원함에 많으신 분 있었나요? 저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농업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각 지역에 맞는 특화된 사업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새 동지 조금 한번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의 미래 유현식 동지에게 질문이 다른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2016년 총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지, 또 일반적으로는 선거에 대한 당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입니다. 선거에 대한 당의 정책, 선거에서 제출했던 구체적 정책에 대한 어떤 선거에서 구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 선거라고 하는 우리 당의 활동이 우리 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다음에 그 선거에서 예를 들면 선거연합 문제라든지 그런 핵심적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입장 플러스 2016년, 17년 계속되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을 지금 전부 다 말씀드렸죠. 저희는 좀 비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슨 뭐 이렇게 강철한 비책이 있는 건 아닙니다.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6, 7, 8이 선거 1년에 그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2016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다른 그 그룹에서 많이들 제안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 이 당이 뭐 이거는 어떤 그 그룹의 입장을 떠나서 당연히 같이 공통적으로 가져가야 될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중에 공통된 거 이렇게 추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2015년이 지금 이제 두 달이 채 안 남았죠.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의가 이렇게 촉발이 돼가지고 모든 차이를 다 드러내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지금 마련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 한 달 후부터 1월 달까지 당직 선거가 이루어질 텐데 그 선거 과정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당원들의 그 의도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확인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안정된 의사결정 구조와 안정된 추진력을 가진 당 구조를 내년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2015년 내내 저는 시기적으로 그 정치적인 어떤 시기들이 계속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기적으로 그 시기가 닥칠 때마다 항상 우리는 다시 이런 논의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그렇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그 만들어 놓은 정치 기획과 정책 재현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당의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당의 스피커가 될 수 있는 그 인물들을 빨리 찾아서 적재적소,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근거가 있는 지역 이런 쪽 배치를 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에 대한 비중이라는 것은 저는 당연히 정당이 선거를 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당 활동 여기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도 많으십니다만은 정당으로서 제가 속해 있던 정당 속에서 그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저는 너무나 나이브한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일종의 내가 운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열심히 운동을 했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자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은 결국은 어떤 선거에서 나온 결과물로 그 당의 능력과 현실을 얘기해 준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 선거의 비중이라는 것은 당으로서는 절대로 강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연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그 제가 뭐 설명드린 데 다 있었기 때문에 따로 부연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경채 동지께 제기할
제기하신 질문은 조금 깁니다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을 이념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현안 중심으로 재편한다면 전례를 보았을 때, 전례는 민노당, 통진당, 분당입니다. 전례를 보았을 때 올해 지속될 공상 선거 더불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통합을 할 경우에 기득권을 가진 명망가 어떤 분들을 지칭하시는지 아마 판단하실 텐데요. 당이 제어하거나 제재를 할 수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네, 저는 이제 특정 이념을 중심으로 여기서 말하는 특정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특정 이념을 중심으로 대중정당을 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점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민주의가 당의 노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서민주의자만 모여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념적으로 표현하자면 사회주의, 사민주의, 생태주의, 여성주의가 융합된 이런 주의 주장을 가진 당원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활동하는 진보정당의 공간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당장에 짧은 현안 중심으로 당을 새롭게 만들자라고 주장을 드렸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비정규직 투쟁부터 시작해서 언급했던 이런 각종의 투쟁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식과 능력을 가진 당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당권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또는 각종 선거에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또는 다른 분열의 여지 때문에 그 당이 또 허약해지고 마치 과거에 통합진보당이 그러했듯이 그렇게 당을 만들면 또 그러지 않겠냐. 저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여러 동지들이 반복해서 지적하셨던 우리 당 내부의 문제, 내부의 여러 분파 또는 정파들이 너무나 화합하지 않고 반목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당과 진보신당이 통합해서 만들어 놓은 이 당의 화학적 결합이 아직 추진되고 완벽한 거 아니지 않냐라고 진단하는 당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은 다시 쪼개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우리 당은 아니지만 정의당 보십시오. 국민참여당과 소위 인천연합, 그 다음에 또 소위 진보신당을 탈당해서 이탈해 간 그 이름이 뭐죠?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아무튼 그분들이 비록 지금 통합진보당 세력하고는 결별했지만 우리가 쉽게 보았을 때 그 세력이 그냥 이렇게 별 문제 없이 갈 것이라고 쉽게 우리 또한 예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위기의식 속에서 그 당은 내부적으로 큰 잡음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유지하자라고 하는 깊은 의지를 어떤 과정에서 형성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가 진보 재편의 문제의식을 전당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진보 사당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민생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 못했는가에 대한 절절한 반성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성을 잊지 않는다면 결코 당권이라고 하는 자리, 공직이라고 하는 자리 때문에 쉽게 그 당이 다시 분열되는 일은 없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망가를 당이 제어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어떤 제도로 되지는 않습니다. 당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대중적 명망을 획득한 정치인이 있다면 그 정치인에게는 끊임없이 조직적 관점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안내해야 됩니다. 또 그 정치인 또한
당원들이 그 사람을 그 인물을 키워줬다고 하는 사실이 끊임없이 잊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명망가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각자가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은 어떻게 그런 방법을 고안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당원 동지들께서 주신 질문이 제 손에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다 답변을 듣지 못해서 죄송한 점이 있고요. 토론 시간이 제가 약속했던 10시 30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들을 한 1분, 2분씩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질문들의 개요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나경채 동지한테 질문하신 건데요. 향후에 진보당하고 2차, 3차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진보당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보시는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훈 동지에게는 과거에 그 신자파 당원의 구성원들 중에 통일자파를 주장했으며 진보 재편을 주장하신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힘든 조건인데 왜 진보 재편을 반대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토론자들께 드리는 또 하나의 질문은 과거 이 한미협회에 찬성한 그런 정치 세력들이 또 비정규 노동 문제를 악화시킨 그런 세력들이 반성한다면 공개적으로 자기를 비판한다면 같이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청년 주체들 우리 당내에서 어떻게 앞으로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실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드실 건지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유현식 동지에게 질문한 것인데요. 현재 우리 당 지도부도 현재 우리 당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지금 지도부에 계시니까 그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당의 미래는 차기 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서 후보를 내실 계획이 있는지 이런 질문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모든 토론자 동지들께 해당되는 질문인데요. 생태와 농업에 관심이 많은 농민당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녹색정당이 생겨서 우리 당원들이 많이 이탈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 문제 정농연대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내용이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조직 운영 혁신 방안, 재정 확보 방안 이제 네 분 발표자께서 이 부분을 아주 특별히 강조하신 분들이 있고 조금 덜 강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질문들은 발표자들께서 앞으로 더 정책을 발전시키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순서를 김태혁 동지부터 종료하는 1, 2분 정리 발언을 듣고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만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재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소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다음번 당직 선거에서는 독자 통합 논쟁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총선 이전에 당이 분열할 위기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당직 선거에서는 통합 독자 논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당원들이 노력하고 견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당직 선거에서 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 오늘
모든 그룹에서 제출한 포지티브한 대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포지티브한 대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당의 조직적 중심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이런 구도로 당직선거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란의 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누란의 위기에 걸맞는 정도의 근본적인 반성, 성찰, 혁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정말 충격적인 정도의 변신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발언을 끝으로 제가 득달전의 레이스가 끝난다고 생각하니 홀가분해집니다. 상당히 그 당의 미래 같이 하신 참여자 우리 동지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걸 지켜봐 주신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당의 미래가 구성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당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논의들이 자꾸 원심력만을 가지고 작동한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했었던 당 중심성도 역시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켜보자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어떤 논의가 나오든 진보 재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 깨자라는 것도 아니겠고, 또 이 당의 색깔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것도 지금까지 우리 같은 거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 이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만 가게 되는 어떤 구도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당의 미래가 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이 결국은 하나하나 안으로 모여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버리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고자 해서 당의 미래 참여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장장 그 3시간이 넘는 그 토론을 하면서 봤는데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당을 중심으로 해서 당의 미래를 개척하는 중심 활동가들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주신 질문은 하나니까 요거 말씀드리고 마무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진보당의 인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뭐 당연히 바뀔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진보당은 사실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혁신과 단결위원회가 당대회에 제출한 혁신안의 주요 골자는 단결이 혁신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식의 자세로는 진보 정치를 다시 재건하는 동료로 삼기에는 상당히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종철 동지가 관악구에서 고반냉면이라는 냉면집을 하고 계시는데요. 진보당의 청년 당원들이 얼마 전에, 우리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노동당의 젊은 당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되게 돌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노동당의 청년 당원들을 안 만나지는지 뭐 이렇게 하면서, 청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청년 당원을 소개시켜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친구들의 고민을 김종철 동지 가게 한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진보당 내부의 이야기는 비록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진보당을 해산하자고 하는 내부의 주장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당을 차라리 해산하자고 하는 주장의 이유는 2가지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가 진보정당을 해산하는 역사적 선례를 우리로부터 남기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2번째, 진보진영에 지은 죄를 사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진보당의 당원들도 존재합니다. 비록 소수지만 존재합니다. 저는 이런 젊은 당원들이 패기 있게 진보정치 일선에서 활동하는 한 여전히 그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다수를 빛나게 하는 소수가 있고, 또 소수가 왜 존중받아야 되는지 온몸으로 역설하는 그런 빛나는 소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소수지만 될 수 있으면 후자의 소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소수 정당 봤더니 새정치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부터 뼛속 깊이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장상곤매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장상곤매는 사냥을 떠나기 전에 자기 둥지를 다
파기하고 갑니다. 우리 당을 깨자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 하는 안일함의 동지를 우리 스스로 깨자는 것입니다. 진보정치 재편은 바로 그러한 의미로 우리 동지들께 제출드리고 있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도 한번 드디어 술 먹을 시간이 다가와서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 앞자리에 이영길 대표님께서 피곤하게 앉아 계신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영길 대표님이 특별한 대표단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약 딱 2개만 안 지키고 다 지키셨거든요. 딱 하나는 뭐냐면 녹색 사회주의를 주장하셨는데 다음 노동당부터는 녹색 사회주의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당원 연수원 만들려고 그렇게 많이 쓰셨습니다. 이 대전 근처에. 근데 그걸 못 보시고 임기를 마무리하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고작 70일 정도 돌아다니고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소회가 남다른데, 우리 대표님과 또 사실 우리 대표단에 그동안 또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았던 특별한 대표단입니다. 임기를 지킨 유일한 대표단입니다. 제가 감히 박수를 쳐해도 되겠습니까?